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6일 금요경마 유수방송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에 4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경마를 했죠. 금요일 날 잘했고, 토요일 날 그야말로 대박 대승을 거뒀고, 일요일 날도 선전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반에 뭐 몇 경주 적중을 했고요. 서울 오경주가 3월 2일 서울 오경주가 메인 승부 경기였죠. 대혼전인 가운데 제가 고배당마를 자신한다. 그래서 메인 승부로 노리겠다 했죠. 자신했던 고배당 승부는 바로 1번마 우승을 거둔 1번마 홀리카이저였습니다. 그죠? 홀리카이저를 자신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때린 경기였고, 종합지 인기 2위마 11번 최고 골드가 왔어요. 그러면서 53.4배가 나왔고, 배당으로 봤던 뭐 7번마 엔트로피가 3차하면서 3복은 293.8배가 나왔는데, 예정대로 제가 1번마 홀리카이저를 축으로 놓고 때렸더라면 100% 적중을 했죠. 그런데 현장에서 홀리카이저가 마체중이 12kg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짤룩한 게 아무래도 조금 찝찝했고요. 제가 고배당으로 또 노리고 갔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10번마 브리더 킹스타였는데 선행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였죠. 선행성 마필들이 많아도 가장 먼저 선행을 가는 마필이 버틸 수 있는 게 경마인데 요 경주에서 제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로 10번과 11번 10번과 11번 두 마리를 고심을 하다가 브리더 킹스타가 게이트가 안쪽이니까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1번, 10번 1번, 10번 초고배당을 주력으로 추천을 해드렸죠. 그런데 1번이 체중이 12kg가 빠져서 허리가 짤룩하고 그런 바람에 10번이 또 워낙 더 고배당이었기 때문에 선행 가서 버티면은 다른 말과 오면은 또 상당한 고배당이라서 요걸 또 역류라고 1번, 10번 단통 주력을 가고 인기마 8로코 1텐 또 고배당으로 노렸던 다른 마필 또 6로코 1텐 뭐 이런 식으로 역류라고 11로코 1텐까지 갔더라면 적중을 했을 건데 그걸 양방으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10일까지 추천을 못 해드렸죠. 자, 그랬던 어쨌든 운이 좀 없었던 거죠. 체중이 12kg가 빠져서 하필이면은 허리가 짤룩해진 게 안 좋게 보여가지고 그거를 마번을 또 변경하는 바람에 100% 적중을 했을 인기 2위권 마필이니까 1, 11, 53.4배, 쌍식은 151.6배, 1번을 자신하고 100% 적중했을 메인 승부를 고배당을 운이 없어서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좀 아쉬움이 큰 메인 승부였고요. 그러나 바로 이어졌던 제주 육경주에서 제주 오경주에서 고배당마 노리고 간 날려오라를 축으로 노렸는데 이것도 아쉽게 3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삼복승만 46배, 삼복승만 적중을 했죠. 그리고 뒤에 가서 서울 8경주 승부에서 또 고배당 승부를 내렸던 2번이 선행을 못 가면서 밀리고 모래받고 처지고 부족했고 그리고 제주 7경주 승부도 134 코차로 134기 그쳤죠. 4텐이 10번이 가면 강반을 들고 코차로 134기 그쳤고 그리고 구경주 고배당 노렸던 1번마 창조의 아침도 아쉽게 4위에 그쳤고요. 마지막 10경주가 또 상당히 기대됐던 승부인데 한마디로 이동화 기수가 콩나물을 놓고 때렸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1, 2를 주력까지 생각을 한다 했는데 2번은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 놓고 4번 이스트 점프 선행 가서 돌라고 추천해서 주력으로 받고 수아라스타까지 잘 노렸는데 이스트 점프가 빠르죠. 이스트 점프가 선행 가면 그대로 보내주고 곱게 선입으로 따라가길 바랬는데 이동화가 뭐 의욕이 넘쳐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식하게 그걸 선행을 뺏어나가면서 오버페이스로 선행을 가서 오버페이스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 5번으로 그냥 시원하게 적중할 수 있었던 경주인데 기수가 좀 말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난 주에는 금토일 잘했으나 월요일 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3월 둘째 주로 봐야 되겠죠. 6, 7, 8 금토일 3일간 경마가 시행이 되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했습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가 되겠는데요. 강축마를 믿어줍니다. 바로 강철빛이라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시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시종 4열 3절 외곽으로 선두경합 선입을 돌면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선전 3착을 아쉽게 선전 3착을 했고요. 특히 직전에 주로가 또 무거웠던 것이기 때문에 요 강철빛이 이번 경주 능력 축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깜빠이가 매우 유력합니다. 깜빠이로 팔릴 7번마 킹메이커가 있는데 이 킹메이커도 데뷔전에서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시종 5열 4열 외곽으로 경합 선입 선행을 돌면서 대단히 무리하고도 선전했던 마필이 바로 킹메이커입니다. 때문에 경주거리가 900m로 늘었지만은 킹메이커도 충분히 이번 경기에 능력으로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깜빡이로 팔리겠지만은 6, 7 한 방이 매우 유력하다 이런 얘기죠. 3위권에서는 10번마 만석 황후가 직전 경주 9번 게이트에서 외곽 돌고 끈기로 3착을 했던 마필로서 3위권에는 좀 더 또 유력하고요. 다음으로 아름답다도 직전 경주 4착을 했던 실력으로 도전을 해보겠죠. 또 4번마 모구리는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주행검사는 무난하게 통과하는 정도였고요. 5천만 원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살필 필요는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시작하는 제주 1경주 저배당 깜빠이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신예들의 경주로서 당연히 또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죠. 자, 그런 가운데 2번마 석세스퀸이 올머리 강축이고요. 다음으로 1번 데메테러, 5번 1991 등이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데 자, 일단은 2번마 석세스퀸 유력합니다.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경합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1분 15초로 2차 입상을 했죠. 그래서 유력하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데메테르가 10만대 2번 게이트에서 스피드로 단독 선행을 나가서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한 마필이고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 가서 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석세스퀸보다 데메테르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때문에 저는 일단은 1번만 데메테르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변수는 있죠. 부산 경마장이 지난 일요일 날이죠. 지난 일요일 날 내측 1, 2열 주로는 무겁습니다. 좀 떨어져서 타면 괜찮은데 그래서 내측 주로가 무거울 가능성 여기 하나 변수인데 어찌됐든 주행검사로는 1번마 데메테르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1991은 직전 경주 1분 17초 1로 3위권에 그쳤는데 그 실력으로는 석세스퀸을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잘해야 3위권. 자, 여기에 뉴월드 티아라 10만대 주행검사 시에 4열 경합 선입을 나오다가 외곽으로 고전을 하고 중간 선입까지 밀리고 5열 외곽을 돌고 그러고 다시 추입 끈기를 보인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끈기를 지녔다.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뉴월드 티아라고요. 뉴월드 티아라와 같이 뛰었던 헌트릭스라는 마필, 이 마필도 선두경합하고 채찍되면서 오긴 했지만 양호하게 통과를 해서 살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10번마 드림빅이라는 마필도 있는데 이 마필도 1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으로 탄력이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드림빅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쨌거나 신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석세스퀸이 온다면은 1번도 매우 저는 유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깜빡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가 되겠고요. 9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5등급 이게 지금 5등급 경주거든요. 5등급 마필들의 900m로서 한마디로 대혼전입니다. 3번마 비룡신공이 인기 1위로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만 비룡신공도 결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룡신공이 강하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 전전 경주 4착을 했던 900m 기록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 2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중간선 입전개를 하고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뭐 람바다, 오룡거, 탐나의빛 등에 이어서 코차로 4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강추로 믿을 정도로 월등한 능력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한편 외곽의 10번마 피지컬도 직전에 1분 25초 7로 3착을 했고 이번 경주 선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11주 만에 출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10번 최외곽으로 분리해서 피지컬도 장담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우선 태흥산성입니다. 생각보다는 인기가 좋아요. 인기 3위권인데 이 마필은 무려 3년 만에 출전하는 초장기 휴양마. 3년 만에 다시 나오는 마필도 있어요. 무려 14살짜리 마필인데 3년 만에 출전하는데 재검대 흐름이 좋습니다. 재검대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시종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해서 그 정도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 할 정도로 재검대 걸음이 좋습니다. 부중도 최고 부중이죠. 출전마 중에 최고 부중 59.5에 최고 부중을 달고 있고요. 태흥산성이 재검대 걸음이 좋아서 초장기 휴양마지만은 기대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2번마 무한공간입니다. 자, 종합기로 보면은 인기 꼴등이죠. 인기 꼴등인데, 이 무한공간이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4열 외곽으로 돌면서, 자리를 못 잡고 4열 외곽으로 돌면서 후미로 쳐집니다. 그리고는 추입으로 끈기로 올라오면서, 7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15초 6입니다. 한마디로 직전에 4열 외곽으로 고전하면서 처지고 부족했으나 추입 끈기를 보면서 7착을 하면서 이번 경주 가능성을 보인 마필이 바로 무한공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2번 게이트입니다. 때문에 2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보다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끈기를 보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2번 무한공간이 이번 경주 제가 고배당으로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도 뭐 미래세계라든가 가능성을 가질 마필들이 있죠. 자, 그래서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일단은 고배당마 2번마 무한공간 기대를 하고 갑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 외곽의 11번마 정문 스킵이 강하게 인기 1등인 가운데 5번 퀸인드, 또 1번 테미스, 닥터 헌터, 논스톱 허그, 원더풀 프리치 등이 인기를 모으는 그런 혼전성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과연 인기 1위마 11번 정문 스킵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최근 두 경주 1400경주에서 단순하게 기록만 보시면은 4착, 2착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기록을 보면은 1분 32초 1, 1분 32초 3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말들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기록에서 오히려 뒤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 원더풀 프리치가 잡힌 마필 중에 가장 인기가 없죠. 그런데 2월 8일 날 원더풀 프리치가 취입이 영왕 걸음으로 5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17초 5입니다. 1200 기록이죠. 그러면은 직전의 전력에서 1400을 생각을 해보면은 직전 경주 시에 1분 31초 5에 뛰었다. 1분 31초 5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정문 스킵은 직전의 기록이 1분 32초 3. 한마디로 원더풀 프리치가 직전 기록에서 같은 날 기록에서 정문 스킵보다도 더 잘 뛴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원더풀 프리치가 인기가 덜하지만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문 스킵은 믿을 수 없다,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선전을 기대하고 세게 봐주는 마필은 바로 3번마 닥터 헌터입니다. 자, 이 마필은 10마입니다. 그런데 직전 주행검사 시에 중후에서 6열 외곽을 아주 크게 돌면서 무빙을 합니다. 그래서 4코너는 선입까지 올라오면서 대단히 무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가는 대로 오면서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던 마필이 바로 3번마 닥터 헌터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이경주는
강력한 인기 1위마 정문 스킵을 믿을 수 없는 경주가 되겠고요. 기대하는 마필 닥터헌터, 그 다음에 원더풀 프리치, 이런 마필로 보다 큰 배당을 기대하고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좀 바꿔서 해야 되겠죠. 글씨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서 원래대로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5등급 마필들의 핸디캡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 1위마를 유력하게 봐줍니다. 바로 5번마 노형로가 되겠습니다. 자, 노형로는 직전 경주 시에 선전하면서 데뷔전부터 선행으로 우승을 했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경주거리가 일단 1000m로 늘었고요. 부중이 지금 무려 60km, 고부중으로 대폭 늘어 있습니다. 때문에 승군전임에도 이 부중이 이렇게 고부중으로 대폭 늘어난 게 하여튼 제주는 핸디캡을 참 어떻게 보면 잘 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60km 고부중으로 늘고 거리도 1000m로 늘어서 과신할 수만은 없습니다만은 데뷔전에서 워낙에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다.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마필 중에는 천하일품이 또 깜빡이로 잡혀 있는데 직전 경주 무거운 주로 해서 9번으로 분리해가지고 외곽 분리하고 그러고도 끈기를 양호하게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정 가능하고요. 안쪽에 1번마 명가장사가 직전 경주 추입으로 천하일품에게 3마신을 줬는데 1번 게이트에서 좀 더 나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엘리트 강자는 선행이죠. 선행으로 직전에 부진했지만 전전 경주 선행으로 선전했듯이 이번 경주 선행으로 일격이 가능할 수 있고 달의 강자가 또 추입으로 일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어쨌거나 기복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인기 1등으로 팔리는 노형로가 아무래도 이번 경주 유력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노형로를 축으로 꾸랑이는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마필들의 13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인기마가 나와 보입니다. 자, 우선 1번마 앙코르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연속해서 3착을 하다가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최근 뛴 경주가 거리가 계속해서 1600m였습니다. 1600m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300으로 대폭 줄었죠. 거기다가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선행이 유력하죠. 다실바가 타고 있는데 선행이 유력하죠. 그런데 직전에도 비록 선행 가서 거리 부족으로 죽었습니다만은 전 경주시의 1300 통과 기록이 1분 22초입니다. 그러면은 요 실력이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게이트 2점으로 선행 가면은 돌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1번마 앙코르가 되겠고요. 여기 11번마 영영 브라보.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10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했죠. 직전에 1분 29초로 우승을 했는데 직전에 그러면은 1300은 역시 1분 22초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부중이 3km가 늘어서 이게 변수고 11번으로 분리한 게 변수지만은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영영 브라보입니다. 자, 그래서 깜빡이로 끝나도 됩니다. 1열1 깜빡이로 끝나도 되는 경주가 되겠고 도전마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역시 서승훈의 3번마 트리플 J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에 1600m에서 유광이가 타고 선입으로 나오다가 모래를 맞으니까 계속해서 고개를 쳐들고 쳐지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전전 경주 시에는 우승을 했는데 앙코르를 이기고 우승을 한 거죠. 앙코르를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전전 경주 시에는 중간 선입으로 따라가다가 모래를 맞으니까 또 고개를 쳐들고 거리가 중위성으로 거리가 좀 벌어집니다. 그러나 코너를 돌아서 외곽으로 모래를 안 맞게 바로 안 맞을 수가 있었고 그러자 추입 끈기로 선전하면서 앙코르를 이겼던 마필이 바로 트리플 J죠. 그런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인데 선행은 당연히 앙코르가 더 빠르죠. 그리고 외곽에서 10번마 00 브라보라든가 다른 선행력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 J가 선행력이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천상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만은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래를 맞게 되면 서승훈이가 탔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서승훈이가 그래도 가장 잘 타는 기수인 만큼 비껴가지고 모래를 맞는 거를 잘 알고 타준다면은 최대한 모래를 안 맞고 타준다면은 이번에도 이길 수가 있는 마필이 바로 트리플 J죠. 그래서 트리플 J가 모래 맞는 게 관건이지만 가장 깜빡이를 깰 수 있는 유력한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도전마 중에는 플라잉 레이스가 인기가 없는데 직전 경주 고배당으로 3착을 해서 삼복승 고배당을 냈던 마필인데 추입으로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추입으로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불의 신전도 최근 경주력이면은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인기마가 유력하지만은 가장 위협적인 트리플 J가 서승훈의 기승 능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역시 핸디캡인데 혼전입니다. 외곽에 3마리가 강하게 인기가 좋죠. 돌격 본능, 시원하게 스트롱 코스 3마리가 인기가 좋은데 누구와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게는 직전에 3위에 그쳤고 부중이 58로 대폭 늘었고요. 돌격 본능은 전적 경주 선전했던 것 때문에 인기가 좋지만 직전 경주 부진했던 모습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스트롱 포스는 직전 경주 후에 지금 휴양을 하고 재검받고 나오죠. 재검 때 영원 걸음이긴 하지만은 부중도 58.5로 늘었고 고부중이고 일단은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3마리 모두 가능하지만은 믿을 수는 없다. 과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는 2번 마 장림천하가 직전 경주 무공주로 해서 9번으로 분리해서 중호 중위권에서 전개하고 부족했지만은 착차가 근소했습니다. 착차가 크지 않았고 뭐 4분의 3 코차 4분의 1 목차 반마신차에서 착순이 7위에 그쳤지만은 착차가 크지 않았고 직전에 나온 모습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요 2번마 장림천하가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또 3번마 서산 히어로도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경합하고 3절 외곽 돌고 부족했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3번으로 내려오고 기수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임재광 기수로 바뀌어가지고 서산 히어로도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곽의 인기마보다는 장림천하나 서산 히어로가 충분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마리 상태 좋은 마필을 축으로 넣고 노려볼 가치가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이 되겠네요. 자, 이번 경주는 충마를 믿어주는 경주입니다. 바로 서승훈의 1번마 썬라이트입니다. 자, 이 썬라이트는 지난 12월 12일 경주 시에 중위권에서 끈기와 탄력으로 올라오면서 선전 2착을 했고요. 그리고 전전 경주가 1800 거리 첫 도전이었죠. 전전 경주 시에 1800 거리 첫 도전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수도 이어지기였는데 발주 시에 진로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후미 전개를 하고 4코너를 중위권 4열 외곽을 크게 돌고 그러고도 추입 끈기가 충분히 영호한 모습으로 5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직전 경주 시에도 1800m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서승훈이가 타고 후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썬라이트죠. 그런데 이번에도 썬라이트가 서승훈이가 기승한 가운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입니다. 때문에 썬라이트가 이번 경기는 훨씬 더 편한 전개로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리지만은 썬라이트를 배팅의 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은 문제는 주력이 누구랑 같이 오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일단 2번마 바벨 트로페오가 직전 경주 선전 우승을 해서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바벨 트로페오가 무난하게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도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또 무난하게 선행 가면은 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바벨 트로페오가 부중이 지금 3kg가 늘어서 57kg입니다.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해서 무난하게 선행을 가면은 좋겠지만은 외곽에 강한 선행 상대들이 있죠. 때문에 결코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물음표 부중도 들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포트모어가 또 인기가 좋은데 포트모어는 직전에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1600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K로열 이번 경주 3번마 K로열에게 근소하게 이겼는데 문제는 포트모어는 뭐다? 승군전에 경주거리 1800 거리 첫 도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주 경마장, 부산 경마장 1600m 아무리 잘 뛰어도 1800 거리 첫 도전에서는 검증이 필요하고 과신할 수 없다.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 포트모어가 이번 경주 또 인기를 모으지만 역시 물음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할 마필로는 일단은 5번마 온주매직입니다. 직전 경주는 선입으로 부진했습니다. 온주매직이 형편없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기복마이긴 합니다만은 전전 경주 시에 7번 게이트에서 경합선입 강공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온주매직이고 그 실력은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돌아온 3소는 직전 경주 시에 유리한 선입 중간 선입으로 거리 첫 도전에서 적응력을 보여서 나온 도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도고요. 스타티세가 추입으로 일격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세련된 위선, 11번마 세련된 위선이 있는데 직전에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찡기고 막혀가지고 꼴찌로 쳐져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는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세련된 위선입니다. 선라이트에 이어서 3차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련된 위선이 직전에 심하게 방해를 당하고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전개가 만만하지가 않아서 이게 문제죠. 전개가 관건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번 경기는 무슨 얘기냐? 1번마 선라이트를 놓고 때리는데 한마디로 후차권은 혼전이다. 누구도 믿음이 안 가는 후착 혼전 양상의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배당으로 추적하고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요. 고배당마가 이번 경주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고배당마를 주력으로 노리는 선라이트를 축으로 고배당마를 주력으로 노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고요. 역시나 핸디캡 본전이죠. 자, 그러나 이번 경기는 일단은 인기 1위마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바로 6번마 금빛 여제가 되겠고요. 직전 경주 시에 황해바람에게 지면서 4위에 그쳤습니다만은 직전에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 추입이 좋았지만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감량점이 좋죠. 감량점이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황해바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황해바람은 직전 경주 시에 지난번에 황해바람이 금빛 여제를 이겼지만 직전에는 인기 1등으로 팔리고 이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라고 형편없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직전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금빛 여제가 이번 경주에 나은 능력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전마로 가온전설 게이트 2점으로 도전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60km 고부승이 문제고요. 황해바람은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천하장은 박성광 기수가 타고 선전 3차를 했는데 이번에 감량 이점이 있지만은 강수환 타고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즉 이번 경주도 이번마 선봉여명 같은 경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마필이고요. 어찌됐든 금빛 여제를 축으로 보는데 후착은 좀 애매한 누구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후착권에서 가장 배당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일품성입니다. 자, 인기도에서 이렇게 밀려있죠. 자, 그런데 이 일품성은 휴양마입니다. 휴양마인데 재검 때 걸음이 좋습니다. 선입으로 선입선행으로 나오는데 박성광 기수가 주행검사를 치른 건데 박성광 특유의 주행검사가 있죠. 외곽을 아주 크게 돌아가지고 오는 그런 주행검사를 치렀는데 요 일품성도
박성광 기수가 선행 선입으로 외곽을 코너를 3사 코너를 아주 크게 돌고 시종 잡고 오면서 충분히 영원 좋은 걸음으로 통과한 마필이 바로 일품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태용 마방에서 지금 천하장과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는데 인기가 별로 없는 일품성이 주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마 일품성이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고요. 일품성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한마디로 혼전이죠. 인기마로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했던 크리스털 물결이 인기 1위가 예상이 되고 다음으로 퀸 오브 드래곤, 골든 엠파이어, 플래시런, 플라잉 메인스 등등 혼전인데 기타 닥터 컬린이라든가 또 퀸 스파이시, 급한 역을 로드 투 스프링 등등 그야말로 거의 한 두 마리 제외하고 전마필이 대단한 혼전으로 팔릴 혼전 경주이고 실제로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혼전입니다. 즉 인기 1위로 팔리는 4번마 크리스털 물결이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기록이 1분 21초 9로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리지만은 승군전이고요. 직전 경주수는 무난하게 선행을 갔지만 이번에는 선행도 장담 못하고 직전의 실력으로 장담할 수 없고 이전의 실력은 이번 경주 다른 마필들에게 훨씬 더 뒤지는 능력을 보여왔던 마필로서 선행을 못 가는 순간 크리스털 물결은 3차 안에도 못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대단한 혼전이 되고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나 팔리는 마필 중에 한 마리 능력으로 가장 세게 봐주고 보다 고배당으로 제가 주력을 노리고 승부하는 오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가 바로 부산 오경주입니다. 혼전이고 어렵지만은 그럴수록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자신하고 노리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역시 1110m 핸디캡 경주가 되겠는데 강축마가 있죠. 람바다 7번마 람바다가 람바다가 강추로 팔리는데 직전에 외곽으로 선두경합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전의 기록은 이전에 비해서 느려졌죠. 이유는 부중 때문에. 그죠? 60km 부중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느려졌고 이번에 경주거리가 1110m로 늘어났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중이 대폭 빠져서 5.5km가 빠져서 한결 가벼운 부중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람바다가 아무래도 이번에도 유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동반자로는 일단은 외곽에 9번마 3다 장군이 있는데요. 직전 경주 시에 제어하고 단독 꼴찌로 쳐졌다가 코너를 돌면서 무빙을 합니다. 무빙을 하면서 외곽을 크게 돌고 무빙 강공으로 선전을 했는데 직진의 복귀와 전력상 기대할 만합니다. 다만 기수가 바뀐 변수, 부중이 드러난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빛의 강. 별빛의 강도 직전 경주 시에 경합하고 중간 선입으로 외곽 돌고 끈기를 보인 마필로서 임재광 기승하고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안쪽에서는 1번마 최강기전이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이번 경주에 가장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최강기전입니다. 인기도에서 이렇게 형편없습니다만 직전에도 후미에서 추입이 양호했는데요. 착수는 7위에 그쳤습니다. 착수는 7위에 그쳤지만 기록을 보시면은 1분 33초 5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경주 다른 마필들 보면은 별빛 시간도 직전의 기록이 1분 33초 5고요. 그리고 삼다장군은 1분 33초 1. 그죠? 한마디로 최강기전이 다른 인기마들에 비해서 직전의 실력만으로도 뒤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강기전이 게이지가 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중도 가볍고 최강기전이 충분히 이번 경주 다른 후차권 인기마들을 이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최강기전이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배당 복병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람바다를 축으로 후차 혼전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혼합 4등급 1200경주인데요. 인기마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우선 1번마 그랜드모어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7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나가서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죠. 자, 이번에는 게이트도 1번입니다.
또다시 무조건 선행 가서 돌겠죠. 그런데 변수가 있죠. 변수가 뭐냐? 지난 9월 달까지 연속해서 7, 8, 9월 연속 우승을 하다가 3연 연속 우승을 하다가 그리고는 10월 달에 선행 가서 죽었고 그 다음 12월 달에도 선행 가서 죽고 두 번 부진했고 그리고 직전에 다시 선행 가서 우승을 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부중이 58로 고부중으로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중이 고부중으로 늘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선행 가서 또 기복을 안 보이고 올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상태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로널드 덕. 로널드 덕은 기수가 남정혁이가 감량이점으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안정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죠.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1200은 1분 14초 중반을 뛰고 있는 마필이 바로 로널드 덕이고, 그렇다면은 부중이 늘어나서 고부중인 그랜드모어가 기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량이 이점이 있는 로널드 덕이 오히려 복승식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로널드 덕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3번 마 플라잉 단우가 있는데요. 직전 경주 부진했습니다. 4열 외곽으로 선두경 앞돌다가 부진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3번으로 내려왔고요. 직전에 로널드 덕과 뛰면서 근소하게 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으로 이번에는 또 감량 2점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외곽에서는 9번 마 베가스 전투가 있는데 이 베가스 전투는 직전에 그랜드모어가 뛰면서 7마신 차이로 3위에 그쳤어요. 그러나 직전에 데뷔전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 경주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감량의 점도 있고 베가스 전투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 기타 마필 중에는 플렉스 엔진이 진경기승하고 감량의 점으로 역시 일격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이변은 없어 보이고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 중에 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랜드모어가 선행 가서 그냥 돌면은 뭐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높죠. 부중이 늘어난 그랜드모어가 과연 어느 모습을 보이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가 되겠고요. 역시나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 하죠. 자, 가장 기대하고 봐줄 마필은 최고 부중마 7번마 전설무적입니다. 60km 고부중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로 추입으로 선전하고 아쉽게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수가 양민재로 바뀌었고 부중도 60km 고부중으로 늘어서 문제인데 어찌됐든 직전의 상승 능력이라면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게 1번마 웅진불사가 직전에 선전 우승하고 승군전인데 시향하고 나오죠. 1번 게이트 2점으로 또 감량 2점이 좋고 해볼만 하죠. 2번마 탐라제국이 가장 고배당을 조심할 마필입니다.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7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문현진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합니다. 직전 경주 하위권에 그쳤습니다만 전전 경주 시에는 인기 1위마 전설무적과 착차가 크지 않았던 2마신 거의 한 3마신 가까이 뒤지는 모습이었지만 착차가 크지 않았던 마필이 바로 탐라제국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설무적은 전전 경주 요 전설무적이 부중이 58.5였어요. 58.5였는데 이번에 부중이 60kg로 늘었고 탐라제국은 당시에 부중이 52.5였는데 53이니까 0.5가 늘었죠. 그래서 2kg의 부중 차이가 있고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시 문현이가 탔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상 경주 조건상 충분히 탐라제국이 인기 1등마 전설무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으로 2번마 탐라무적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강한무적 직전 경주 중후에서 부족했는데 기록상으로는 1분 33초 4를 뛰면서 이번 경주 통할 만한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에 광명성호가 또 인기가 전혀 없는데 임재광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자, 최근 올해 들어서 제주 경마장은요, 제가 볼 때는 임재광이 가장 날아다니는 기수입니다. 임재광 기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광명성호가 재검 때걸음이 좋습니다.
때문에 임재광 기승하고 고배당을 조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주 7경주는 인기마로는 전설모적이 좀 낮습니다만 다른 인기마들은 믿어 못 믿어 장담 못합니다. 모조리 믿어 못 믿던데 고배당으로 2번마 탐라제국 또는 6번마 광명성호 두 마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태 좋은 마를 아예 축으로 놓고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도 축마는 밀어줍니다. 바로 또 서승훈의 1번마 트리플 신화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1800에서 연속해서 2차 입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우승도 했죠. 자, 그런데 최근 두 경주는 연속해서 아쉬운 2차에 그쳤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기술을 서승훈으로 바꿨고 부중은 57.5로 늘었지만 이겨낼만 하고 게이트도 1번입니다. 때문에 트리플 신화 배팅의 축으로 밀어줄만 하다. 자, 문제는 누구랑 같이 오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자, 일단은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3번마 탐라 슈퍼문이다. 전전 경주, 그 이전 경주 11월 달과 12월 달에 트리플 신화와 뛰면서 트리플 신화에게 두 번 모두 졌죠. 각각 3마신, 4마신을 졌는데 트리플 신화에게 질 때도 전전 경주 시에도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습니다. 트리플 신화는 2번으로 유리했죠. 자, 그런데 12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무빙하면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라고 4위에 그쳤죠. 4마신을 지면서 4위에 그쳤는데 못 뛴 게 아니었죠. 그래서 직전에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지자 최시가 타고 선전하면서 이번 경주 상대들을 이기고 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탐라 슈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게이트가 3번입니다. 때문에 트리플 신화와 착차를 좁히면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탐라 슈퍼가 되겠죠. 나머지 마필 중에는 4번마 닥터 크리스가 이번에 승군전이고요. 합니다만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죠. 때문에 이번에도 진경기승하고 감량점이 있고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외곽에서는 바이스로열이 도전 가능성 정도로 보는 마필이고, 고배당이라면은, 종합식 백판입니다만은, 2번마 블랙 펠컨이 예전에 1800에서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혹시나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크레이지 아미도 감량이점으로 일격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어쨌거나, 7경주는 일단은 인기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1번마 트리플 신화를 축으로 부착도 3번 닥터 삼나 슈퍼나 4번 닥터 크리스 중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력 한 방을 상태보고 잘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3등급 마필대 핸디캡 경주인데, 자, 2번마 달빛 영웅이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축인데요. 직전 경주 시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후미에서 추입으로 뚫고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부중이 57.5로 4kg가 늘었습니다. 게이트는 유리합니다만은 추입성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게이트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보면은 직전 경주 선전 우승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 경주 시에는 이번 경주 비인기마 육찬왕자에게도 졌고 또 광해청령에도 졌던 마필이 바로 달빛 영웅입니다. 그런데 부중까지 4kg가 대폭 늘었는데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린다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죠. 당연히 못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만 원동히트가 또 인기가 좋은데요. 원동히트는 한마디로 강급마죠. 2등급에서 뛰다가 3등급으로 강급이 됐는데, 물론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라면은 원동히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동히트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급기야는 강급이 된 건데 부중이 다시 59.5로 고부중으로 늘었는데 1300m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하락세로 부진한데 아무리 강급마라도 고부중으로 늘고 못 믿죠. 절대로 못 믿습니다. 때문에 못 믿는다.
다음에 외곽에 또 만복이 인기가 더 좋은데, 만복은 직전에도 부진했고 이번에도 9번으로 불리하고, 한마디로 현 등급에서는 직전에 승군전에서 3등급 승군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부진한 건데, 이번에도 게이트가 1300 1300으로 거리까지 또 불리한 상황에서 19번으로 불리한데 이렇게 인기가 좋다? 절대로 못 믿죠. 그래서 만복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마 시긴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시에 중후 중위권에서 외곽을 돌다가 코너를 돌면서 코너 중반에 무빙을 합니다. 그러면서 4열 외곽으로 무빙 강공으로 대단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를 보이면서 선전을 했습니다만 아쉽게 석패를 하고 4착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기술을 과경남으로 바꾸고 정상 주기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직전 경주 복귀상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6번마 시긴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마리 보다 고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로는 3번마 세옹지마입니다. 직전 경주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 5착을 했고요. 자, 이번에 3번 게이트인데 이번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 8경주는 상당히 혼전인데 인기 1위마 달빛 영웅도 절대로 과신할 수 없다. 자, 선전 기대하는 마필로 시긴트와 세옹지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림수를 주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400 경주가 되겠는데요. 뭐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인기가 없는 태왕신기 같은 마필이 선행으로 돌 수도 있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고 혼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혼전임에도 불구하고 벤지를 필두로 해서 인기마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인기마들 가운데 벤지가 또 인기 1위로 잡혀 있는데 직전 경주 시에 인기 1위로 강하게 종합제는 인기 1위로 강하게 잡혔지만은 조건상 경주 조건상 또 전개상 상대의 능력상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관전할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12번 게이트에서 고전하고 4위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고전하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그래도 4착을 하면서 역시 능력은 좋은 마필임을 보여줬죠. 자, 이번엔 게이트가 6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벤지가 이번엔 좀 더 입상 가능성을 높게는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번에도 장담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 건데 빛나는 길이 또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 빛나는 길이 1400에서는 항상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마필이죠. 그런데 변수는 뭐다? 추임마이기 때문에 항상 전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담은 또 못하죠. 어메이징 카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점으로 선전하면서 어찌됐든 벤지를 이기고 3착을 해서 인기를 이렇게 모으는 건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고 믿음을 가지기가 좀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 가장 제가 낫다라고 보는 마필은 바로 7번마 브루크 킹맨입니다.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닉스고원을 무려 7만신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직전에 선행을 가서 더욱더 상승된 능력으로 선전을 한 건데 15전을 뛰면서 8번을 입상한 마필이고 15전을 뛰면서 8번을 입상한 마필이고 뭡니까? 기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마필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 브루크 킹맨 직전에 선행으로 여유있게 우승했던 능력이면 이번 경주로 가장 셉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번 게이트인데 충분히 선행을 못 가도 선입으로도 된다는 판단이고요. 브루크 킹맨이 가장 낫다라고 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로는 4번마 용비평입니다. 재검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복귀전에서는 중위권에서 외곽 돌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복귀전에서 중위권에서 외곽 돌고 부족했습니다만은 착순이 몇 착입니까? 7착이었죠. 7위였는데 우승마와 기록 차이가 불과 0.5초 차이였습니다.
자, 우승했던 맹룡이 기록이 1분 27초 9로 우승을 했었죠. 그런데 용비패왕은 1분 28초 4. 불과 0.5초. 전개는 중위권에서 사열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 그러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근선 착차를 보였다. 그죠? 그랬던 마필이 바로 요 용비패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용비패왕이 게이트가 4번으로 유리한 가운데 기수가 이성재가 타고 있는 가운데 부중이 지금 4km가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량이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2등급으로 점핑한 거죠. 점핑 출전이지만은 감량이점이 좋은 용비패왕이 할 말이 있다,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배당마 4번마 용비패왕이 이런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고배당 승부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 들으시면 되겠죠. 승부 경주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승부 경주 일단 제주 승부는 2경주와 8경주 두 개 경주, 2경주하고 8경주가 승부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2경주, 4경주, 5경주, 8경주. 부산은 2, 4, 5, 8 4개의 경주가 되겠고요. 자, 오늘의 메인 승부는 5경주. 그래서 제주 2경주, 8경주, 그리고 부산 2, 4, 5,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경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2263-8263 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또 행운이 함께해서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최선 집중하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